자, 이제 지금부터 5등급 문제에 도전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8등급부터 시작해서 7등급, 6등급, 5등급. 내가 5등급이다. 8등급, 7등급, 6등급 문제 좀 손쉽게 풀 수가 있어요. 한데 5등급 문제 수준에서 조금 막히면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능 2, 3개월 남은 상황에서 내가 5등급이다. 남은 시간 전략적으로 공부해서 자 3등급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1, 2등급은 좀 이제 힘들다고 쳐도 한번 4등급을 거쳐서 내가 3등급을 노려본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등급 문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4문항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극한. 이렇게 이제 극한. 주로 이제 극한 문제가 이제 3문항 정도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무리함수를 활용한 합성함수 문제가 1문항.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의 한 5등급에서는 이제 3등급 문제가, 3점짜리 문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나온다고 보면 돼요. 3점짜리 문제가 마지막으로 나온다. 그래서 3등급 문제, 3점짜리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면 그러면 5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항을 풀어보면 극한인데, 자, 그래서 극한의 3점짜리 문제다라고 하면 극한의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극한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리미트 an 플러스 bn, 자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뭐 분배 법칙, 배분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리미트 an 플러스 리미트 bn. 네. 이런 공식이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고, 복호 동선이죠. 이것이 마이너스다.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이 마이너스다. 또 리미트, 만약에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다, 앞에 숫자가 있다,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3의 리미트 an이다.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공식을 안다면 충분히 이런 문제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an 더하기 bn, 주어진 두 가지 식을 이용해서 an 더하기 bn 꼴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미트 an 더하기 2bn 이 무한 들어가고, 자 요것과 리미트 2an 더하기 bn, 자 얘는 무한 들어간다. 자, 요 두 가지를 합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an이라고 하고 이것을 bn이라고 하면 이것을 합쳐주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합쳐질 수 있기 때문에 a의 n 더하기 2 bn 더하기 2a의 n 더하기 bn, 이렇게 이제 합쳐줍니다. 그래서 합쳐주고 보면 an, 2an 이렇게 3an이 되고 2bn, bn에서 3bn이 되죠. 그러면 3이 공통이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가고 3에 an 더하기 bn이 됩니다. 그러면 이 3이 상수값은 앞으로 갈 수가 있죠.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3이 되고 an 플러스 bn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리미트 an 플러스 bn 곱하기 3, 곱하기 3 이 부분이 지금 이 두 개를 다 더한 값이 9 더하기 90 하면 이게 99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3, 1, 3, 33.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n 플러스 bn의 극한값은 3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극한의 기본적인 공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5등급 수준의 문제입니다. 24번을 풀었고, 자, 다음으로 13번 문항, 극한 문제인데, 어떤 값의 n승꼴인 거 보니까 이제 등비수열이네. 등비수열.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값에서 어떤 수렴 조건, 극한 값이 2에 이제 수렴하게 되는데, 수렴하기 위한 자연수의 m의 개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 자, 등비수열 아래 n승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n은 이제 무한대로 가고, 그랬을 때 이것의 수렴 발산 조건을 네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네 가지로. r이 1보다 크고,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r이 1이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이 네 가지 조건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1과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우리가 경계 조건을 생각하는 방법이야.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1이다.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네 가지 경계 조건이 주어지겠지.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따진다면. 그러면 r이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2라고 하면 2의 n승,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은 어떻게 돼? 무한대가 되겠지. 즉 이것은 발산을 하고, r이 1이다. 그럼 1의 n승은 해봤자, n이 무한대로 가봤자 항상 1로서 수렴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것은 이제 분수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분수 2분의 1을 예로 들면 2분의 1의 n승, 2의 n승분의 1. n이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상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되겠죠. 0으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이것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 거야. 진동. 그래서 진동은, 자, 발산의 일종이지. 뭐 r이 마이너스 2라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2의 n승은 마이너스 1의 n승의 2의 n승이기 때문에 n의 값에 따라서 마이너스 2, 자,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3승. 이런 형태도 하나의 진동 조건이 되면서 발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발산이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면 5분의 m이 예를 들어서 r이라고 한다면 5분의 m이 1보다 큰 조건, 5분의 m이 1일 때, 그 다음에 5분의 m이 지금 m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는 양수거든. 그러면 음수 경계를 지우고 0부터 하는 거야. 0과 1 사이에 있을 경우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배제를 하고, 왜? 자연수는 양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으로 이걸 따져보는 거야. 첫 번째, 5분의 m이 1보다 크다. 5분의 m이 1보다 크면 지금 1보다 크면 예를 들어서 뭐 최소 2라고 하면 5분의 m의 n승, 5분의 m이 1보다 큰 조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무한대로 가게 되지. 그럼 무한대로 가게 되는 이 값을 자, 무한대로 가는 이 값을 우리가 이제 풀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5분의 m의
n승 플러스 1분의 5분의 m의 m 플러스 1승은 5분의 m 곱하기 5분의 m의 n승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럼 플러스 2.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 극한값은 최고창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지. 최고창으로. 그래서 5분의 m의 n승으로 나눠주면 이 부분은 1이 되고 5분의 m의 n승 분의 1이면 무한대분의 c가 되기 때문에 0이 되고 5분의 m의 n승으로 나눠주면 윗부분이 5분의 m이 남는 거야. 그리고 이 부분은 0이 되고 그럼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이 값은 그냥 5분의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분의 m은 2가 되면 m은 1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분의 m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m은 5보다 크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m equal 10은 m은 5보다 크다는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m의 개수 1개를 구했고 자, 두 번째 5분의 m이 1이다. 이 말은 m이 5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m이 5인 값을 우리가 한번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5분의 5는 1이 되고 1의 n승 플러스 1. 자, 5를 대입하면 5분의 5는 1이기 때문에 1의 n 플러스 1승 1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2. 자, 이런 형태가 나오는데 1의 n승은 1 1의 n 플러스 1승도 1. 그럼 이거는 이제 2분의 3이 되네. 자, 이제 극한값을 구해보면 처음에 m이 5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수렴하는 부분이 자, 이 수렴하는 부분이 틀리게 나오지. 5분의 m을 1이라고 했을 때 수렴이 잘못된 조건으로 나온다. 잘못된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 있는 m의 개수는 없고 그 다음에 5분의 m이 0과 1 사이에 있다. 즉 이 말은 분수꼴이라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렴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2분의 1의 어떤 값이 이제 n승이 있는데 이 분수값을 극한으로 보내면 이게 0이 된다고 했지. 그렇게 되면 0 더하기 1분의 0 더하기 2 해서 2 수렴 조건이랑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랬을 때 m의 값의 범위는 이 부등식을 양변에 5를 곱하면 0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것을 만족하는 자연수의 개수는 1, 2, 3, 4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m의 개수는 총 4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처음에 5분의 m은 1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1개, 5분의 m은 0과 1 사이에 있다는 조건에서 4개 해서 총 m의 개수는 5개가 나온다는 것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수렴 발산 조건을 잘 기억을 한 다음에 그 공식에서 응용을 하면 13번 극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5번 문항 3점짜리인데 이것은 등비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항이야.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과 관한 문항은 이것은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되는데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다. 이때 시그마 AN, N에 의해서 만들까지 이것의 값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비수열의 합이나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무한 등비급수예요. 무한 등비급수. 그러니까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합인데 이것이 무한으로 이제 무한대까지 이제 이어진다는 얘기죠. 등비수열이 무한대까지 합을 한 것을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무한 등비급수의 합은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지. 1-r분의 a. a는 초항이고 r은 공비가 된다. 그러면 등비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등비수열의 합은. 이 등비수열의 합은 1-r의 n승분의 여기서 1-r분의 a의 1-r의 n승. 자, 이렇게 구하죠. 그지? 등비수열의 합은. 그래서 이런 등비수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n을 무한대로 극한으로 취한 게 극한으로 취한 게 이게 무한 등비급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n은 1에서 이제 무한대까지. 자, 등비급수 여기서 a의 1-r의 n승 n을 무한대로 보낸다. 그래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이때 r이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그러니까 r이 1이 아니죠. 그죠? r이 1이 아니고 이 r이 -1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r이 이게 분수가 된다는 얘기지. 자, r이 분수가 되면 이걸 극한으로 보내면 r의 n승은 이 부분은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공식이 1-r분의 자, a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통해서 무한 등비급수의 합의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요것의 이제 값은 1-r분의 a 해서 2분의 1분의 3. 그러면 이 부분은 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한 등비급수, 등비수열의 합 이런 것이 나온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이 이제 등차수열의 합 이런 것도 이제 반드시 나오겠죠. 향후 문제에서.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이나 등비수열의 합 그리고 무한 등비급수 이런 것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파악을 해 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등차수열의 합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m-1의 t. 자, 이런 공식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고 합의 극한에서 합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래.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쭉 문제를 풀어보았지만 24번 극한, 극한의 합, 13번 등비수열의 실현 조건, 실현 발산 조건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고 5번 같은 경우는 무한 등비급수의 합. 지금 이렇게 단계별로 배치를 한 거야. 난이도를. 24번, 13번, 5번. 갈수록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5등급 수준인 우리 친구들은 5등급 수준인 우리 친구들은 극한을 푼다, 미분을 푼다, 수열 문제를 푼다. 그러면 항상 이게 수학이라는 것이 계열성, 단계별 계열성을 띠는 거야. A의 기초가 갖춰져야지 B를 풀고 B의 기초가 갖춰져야지 C를 푸는 거야. A, B를 활용해서 이제 C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수열 자체에서도 이런 자체 계열성이 있고 극한도 그렇고 미분도 이렇게 단계별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앞 단계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의 문제를 푸는 형식. 이런 계열성 있는 학습 수학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능력을 길러주면 지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내가 풀었다. 계속 난이도를 높여 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수준 높은 문제를 풀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5번까지 풀었고 지금 5등급 이제 마지막 문항이야. 5등급.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우리가 합성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무리함수,
무리함수 플러스 합성함수. 자, 함수는 함수인데 두 가지 영역이 합쳐진 문항이 지금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함수 영역인데 두 가지 영역이 결합이 될 수가 있고, 또 수학에서는 지금 이제 함수인데 함수하고 극한, 함수하고 미분, 그리고 미분, 함수, 어떤 도형, 여러 가지 영역이 결합된 문항이 또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연습을 할 때, 수학적인 문항을 연습을 할 때 같은 영역을 합치는 이런 같은 영역 내에서의 북한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고, 그리고 다른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수와 극한이 이 두 가지 영역이 결합이 되었다. 도형, 함수, 극한 세 가지 영역이 결합되었다.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적게 결합된 것을 먼저 문제를 풀고, 여러 가지 영역이 결합된 문제를 나중에 풀어야 되겠죠. 네. 다른 영역도 이렇게 단계별 계열성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이 결합되어 있다고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하고 극한은 좀 쉬운 편인데, 예를 들어서 유리함수와 극한, 이런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하거든. 그렇다면 더 단순한 다항함수의 극한을 먼저 풀고 유리함수의 극한은 나중에 푸는 거지. 이렇게 서로 다른 영역, 복합 문제도 결성이 있게 접근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된 함수 fx는 루트 x 플러스 1 플러스 1 무리함수, 이것이 나왔고,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정의된 함수 gx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해서 g 도트 f 도트 f15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제 다항함수고 이것은 이제 무리함수인데,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어떤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어. 그냥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 문제는 또 별도로 나중에 그래프를 그리면서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고 당함수 그래프 그리면서 별도의 문제에서 선생님이 해설을 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f 도트 g 도트 fg h라고 해보자. f 도트 g 도트 h라고 하면 여기서 x라고 했을 때 f의 이것은 g의 hx. 자, 그러니까 함수 hx가 가장 안쪽에 들어가고, 자, x를 원소로 하는 함수 h. 근데 hx를 또 이 자체를 원소로 하는 것을 입력값으로 하는 것을 gx. 자, 그다음에 gx 자체를 입력값으로 하는 것을 f. 이런 합성함수 형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x, y, z가 있을 때 여기서 요 함수를 f, 요 함수를 g, 요 함수를 h. 자, 이런 식으로 쭉 전개되는 거예요. 합성함수가. 그러면 지금 자, 주어진 대로 이제 그대로 한번 풀면 여기서 g에 f의 15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f의 15, 여기 이제 15의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f의 15는 루트의 15 더하기 1 더하기 1. 그리고 루트의 16 더하기 1인데 루트의 16은 4의 제곱해서 이 부분은 5가 되지. 이 부분은 이제 5가 된다. 그러면 이 값은 g의 f의 5로 줄어들지. 그럼 f의 5의 값을
다시 대입을 해보면 5 더하기 1 더하기 1. 그러면 루트 6 더하기 1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g의 루트 6 더하기 1. 그러면 g의 루트 6 더하기 1을 이 부분에 이제 대입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gx에 x의 이 값을 대입해 보면 x의 루트 6 더하기 1 빼기 1의 제곱 빼기 1. 그러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지워주니까 루트 6의 제곱 빼기 1. 그러면 6 빼기 1하면 5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대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fx와 gx가 이것이 지금 역함수 관계에 있거든. 자, 역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y는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1이라고 했을 때 루트 x 플러스 1은 y 빼기 1. 지금 x에 관해서 정리해 볼게. 양변을 제곱하면 y 빼기 1의 제곱. x하고 y 1을 넘겨주면 y 빼기 1의 제곱 빼기 1. x하고 y를 바꿔주면 y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1. 자, 이와 같이 지금 fx를 자, 역함수꼴로 했을 때 지금 gx가 된다는 얘기죠. 즉 f하고 g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랬을 때 g 도트 f 도트 f에서 역함수끼리 하면 이게 항등함수가 되거든. 어떤 함수에서 어떤 함수에서 역함수를 합성을 해준다. 이게 항등함수가 되는 거예요. f 자 이렇게 항등함수. 그리고 이 부분이 i 도트 f. 어떤 항등함수하고 어떤 함수를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거든. 이게 f10. 그러면 이것은 결국 f15를 구하는 문제와 똑같아진다. 그랬을 때 f15는 15 더하기 1 더하기 1하면 루트 16은 4가 되고 4 더하기 1에서 5가 된다.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해서 푸는 문제도 있고 역함수 그리고 항등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이상으로 5등급 수준 네문항을 풀어보았는데 자, 5등급 수준의 우리 친구들 잘 이해를 할 수 있었나요? 자, 여러분들은 계속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내신을 대비한 친구들이야. 근데 수능 범위는 워낙 넓기 때문에 수트, 그리고 미적분 1, 확률 통계. 자, 거의 5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5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전 범위를 보기 때문에 범위가 워낙 넓어서 범위가 좁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등급에서 뭐 3등급 봤던 친구들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4, 5등급이 나올 수 있어. 근데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그리고 옛날에 배운 것이 까먹은 친구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주로 이제 학평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이전에 출제되었던 어떤 수능 이렇게 기출문제를 계속 이렇게 풀다 보면 유형이 익혀질 거예요. 유형이 익혀지면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렇게 하고 수능에서 좀 약간 이렇게 나올 만한 난이도의 문제를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을 5등급에서 충분히 4등급에서 3등급 2, 3개월 만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요. 수고했습니다.